성경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4일 경인 5번째 기사. 경영연사 김질 연사헌 희사 홍응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회복되신 지가 오래지 않아 게다가 더위가 대단히 심하니 청컨대 더위가 물러갈 때까지 경연에 나가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궁중에 있어서 오랫동안 독서하는 것을 패하였고 또 오랫동안 대신을 보지 못한 때문이다. 지금 경등이 말하고 태상께서 또 중지하라고 하시니 이달을 한하여 나가지 않겠다 하였다. 성경시록 80권 성종 5년 5월 25일 신묘 첫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 해적대장 국중 비전주 송포 지자 일기 태수 원희 대마주 수호대관 종 조육 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외에 첨지 평송 인해 쇠문이 등 3인이 와서 조회하였다. 성전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5일 신묘 두번째 기사. 윤자운 한 칠해를 명하여 불러서 인견하였는데 윤자운이 아뢰기를 궁각을 주청하는 일은 전동이 말하였으니 정동이 반드시 황제의 뜻을 헤아려 알고 말한 것입니다. 신의 뜻에는 만일 주청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세로 보면 주청하면 반드시 증가를 받을 것이다 하였다. 윤자운이 말하기를 궁각을 금한 뒤로부터 우리나라 사신이 관을 나갈 때 총병관이 사사치 뒤지는데 야인 달자와 다름이 없었으니 참으로 수치스럽고 욕되었습니다. 신이 가니 총병관이 신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날에는 무엇 때문에 주청하지 않습니까 하였고 또 정동이 황제의 뜻을 전하기를 그대 나라가 선덕 연간에는 따로 토산물을 바쳤는데 지금은 왜 없느냐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선덕 연간에 토산물을 바친 것은 중국 조정의 명령을 받으러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정동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아뢰기를 매를 바치는 것을 정지한 대로 물선도 바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황제의 뜻을 전하기를 해내의 여러 나라에서 주청하는 것을 짐이 혹 중과하지 않았지만 그대 나라에서 주청하는 것은 일일이 덜어주었다. 궁각은 무엇 때문에 그대 나라에서만 쓰지 않고 해서 달자에게 전매하느냐 하므로 신등이 대답하기를 궁각은 오직 중국을 의뢰하여 나라에서 쓰기도 하고 쓰기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더욱이 해서 달자는 땅이 모련이 건주위에 격하여 있는데 어찌 적의 지경을 넘어 전매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이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정동이 말하기를 재상은 말하지 마오. 내가 자세히 아랠 것이오. 지금 건법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시랑 마문승의 아랜 것으로 인한 것인데 황제께서 어떻게 본국이 해서달자와 멀리 격한 것을 알겠습니까? 만일 본국에서 이 뜻과 홍무영관의 화포를 준 것과 정현은의 징병한 일을 가지고 조청하면 증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정동이 통사장자 효를 불러 이르기를 내가 재상이 대답한 것으로 자세히 아뢰고 인하여 내 뜻으로 홍무영관의 화포를 준 것과 정현은의 건주위의 승첩을 아뢰었는데 황제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하기를 지금 까닭 것이 예전 법을 변경하여 사사롭게 은혜를 볼 수는 없다 하였으니 그대의 재상이 이것을 가수하려 징계하면 제가 할 것이다 하였으나 신등이 감히 임의로 주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뜻에는 궁각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기묘한 것이니 이때에 미쳐서 주청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윤자운이 또 아뢰기를 정동이 말하기를 한 재상은 황친이니 마땅히 토산을 바쳐야 한다 했는데 신등이 대답하기를 외국의 배신으로 오직 감히 진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가지고 온 것이 아주 적습니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관대하니 다수에 구애하지 말고 바치는 것이 좋다 하며 두세 번 강요함으로 부득이 한칠에게 사사를 가지고 간 한씨에게 드릴 성표할 물건을 드러내어 진언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칙서에 말한 복식기용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하니 윤자운이 말하기를 칙서에는 복식기용이라고 하였지만 정동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 뜻이 오로지 음식물에 있는 듯합니다. 정동이 말하기를 이것이 예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진언은 많을수록 좋다 하였습니다. 본국의 승병원과 의정부에서 이를 의논할 때 매양 예가 되는 것으로 두려워하였는데 만일 대감에게 위임하여 보낸다면 본국에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마땅히 계속할 도리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예부를 격려하지 않고 직접 동화문에 진언하는 것이 사체에 어떠할까?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성등 연간의 성제로 구한 것을 역시 동화문에 바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직서는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니 윤자운이 말하기를 동화문에서 나와 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보면 반드시 할리몬에서 지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다시 정승과 음식물을 의논하라 하였다. 윤자운이 말하기를 한씨가 여러 번 말을 전하기를 왜 회합, 반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였고 또 성지를 말하기를 왜 한씨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느냐 하였고 말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한씨가 태우와 함께 있다 하였으니 청컨대 황제께 진언하기가 쉬울 듯합니다. 정동이 은밀히 말하기를 이번에 바친 대구를 황제가 좋아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윤자운이 인하여 한씨의 편지를 올리었다. 한치레가 아뢰기를 한씨가 신에게 이르기를 본국에서 차는 놀이개로 반합, 장합, 호와 같은 것은 비천이 없이 다 차는데 너는 왜 너의 가인이 차는 것을 거두어 내게 주지 않느냐 반드시 현비께 고하여 많이 갖추오라. 안 되거든 너는 마땅히 내가 준 저사로 사오도록 하라 하였다. 윤자운이 말하기를 정동이 그의 형이 삽대를 띄었는지의 여부를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미처 삽대를 띄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작업에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다른 대감의 족속으로 삽대를 띈 자들이 모두 작업에 따른 것인가?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심재상이 왔을 때 내 주선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의 형이 누구인가 하니 우승지 윤사운이 말하기를 정거인데 지금 가선대부입니다 하였다. 윤자운이 어전에서 나와서 아뢰기를 신이 늙고 병들었으니 우의정 겸 예조판서를 해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사양하지 말라. 의약은 마땅히 내가 내려주겠다 하였다. 윤자운이 또 아뢰기를 홍칭이 오랫동안 사복 첨정으로 있었으므로 마정을 잘 아는데 지금 장흥부사를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보내지 말고 그대로 사복 첨정으로 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홍칭이 아니더라도 오지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하였다. 한 재상은 한확을 말하고 한비는 덕종비이다. 삽대는 정칠품 이상의 관원이 되는 금은대의 통칭이다. 성종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육방에서 아랠 공사가 있으면 마땅히 선정 전에 나아가 듣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도승지 현숙부가 아뢰기를 형방에서 사형수에 대한 계본이 한 통 있습니다 하니 현숙부에게 읽게 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와 의정부에 명하여 불러 진언할 것을 의논하도록 하고 전교하기를 윤정승이 말하기를 칙서에 이른바 복식기용이란 그 뜻이 오로지 음식물에 있습니다 했는데 내 뜻에는 생각하기를 음식물은 수량을 더하여 가고 오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기용을 물으면 대답하기를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다시 성지를 받아서 뒤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는데 한능의 심해 김질 윤필상은 말하기를 칙서에 복식기용이라고 한 것은 전의 의논에 의한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조승문, 윤전, 김국광, 홍웅, 이문준, 이승수는 말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니 조승문 등의 의논을 따라 음식물의 수를 더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한시가 청한 한감산과 정동의 족친인 정효공, 정효지, 정효선, 정윤례 등에게 한 작업씩 올려주도록 하라. 다만 정동의 말을 따라 그 형 정거에게 자헌대부를 주면 한 작업을 건너뛰는 것인데 어떠한가? 내 뜻에는 해로울 것 없다고 여겨진다 했는데 한 명의 조승문, 김국강, 홍응은 말하기를 한 작업만 더하여도 족합니다 하고 윤자운, 윤필상, 이문주는 말하기를 비록 작업을 건너뛰어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가정대부를 더하였다.
성전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한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창원군 이승이 광망하고 방자한 일은 전하께서 잘 아시는 바이니 신 등의 말을 기다릴 것 없습니다. 전하께서 종실이기 때문이라 하여 석방하면서 그 은혜가 종북들에게까지 미치었으니 신 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이 종실의 지친으로 천총을 기망하여 병을 치료한다고 칭탁하고 주군에 병행하며 영리를 구타하여 이르는 곳마다 파문을 일으켜도 감히 정하지 못하니 여러 사람이 듣고 놀라워 했습니다. 그 까닭은 실로 여러 하인 무례배들이 그 상전을 우롱하며 그 세력에 기대어 그런 짓을 한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것을 징계하시겠습니까? 주역에 이르기를 작은 것을 징계하여 큰 것을 경계하는 것이 소인의 복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여러 하인의 주회를 다스리지 않으면 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스스로 계책을 얻었다고 여기면서 여러 방법으로 유인하여 방자하기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니 그 조짐을 잘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자세히 살펴서 반종한 자의 주의를 엄단하시어 악한 짓을 잘하게 하는 조짐을 막으소서. 또 조중소는 의주에 정속하였는데 의주는 지경이 중국에 연접하였으므로 사신이 왕래할 때 중국 사람과 우리의 송영하는 군사가 그곳에 모여들고 또 본주의 관노가 사신을 따라 요동에 왕래하는 것이 이미 경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범람한 통사를 그 사이에 있게 하여 몰래 매매를 행하는 단서를 열게 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른 변방의 고을에 옮겨두어 간사한 것이 자라지 말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권천을 자헌대부 현복군으로 홍의로를 가선대부 행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전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이후로 좌천시킬 인원은 정품이면 종품이면 차품의 1등을 내려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89년 성종 8년 5월 2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중소구를 보내와 토의를 바쳤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대강 들으니 귀국 사신의 배가 우리나라에 오고자 한다 하니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바로 귀국에 알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역신이 군사를 일으켰으나 당뇨가 많으므로 저길로 출토하기 어려워서 싸움이 계속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과군이 안전하지 못해 때때로 성루를 쌓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해로와 육로가 모두 통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왕복하는 무리도 오히려 서로 막히는데 하물며 귀국의 사신의 배가 먼 바다 사이에서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근년 이래로 귀국에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무리가 충신을 다하여 사신에게 전력하고자 하나 지난해에 사신의 배에 있어서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귀국에 통하지 못한 여당이 오히려 많고 화평한 세상에도 오히려 역당이 많아 종식되지 않는데 하물며 병난 속에 이러한 당뇨가 서로 방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능히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경계에 살아서 우리나라의 질환을 잘 압니다. 만일 이 사유를 주문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사신의 배가 바다를 건너다가 중도에서 노고만 하고 공효가 없게 된다면 귀국과 여러 세대의 구이가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적군이 약해지니 퇴가하여 흩어지는 것이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를 늦추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 주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때를 기다리기를 청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자에게 위임하여 전달하게 하고 다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0권 성종 8년 5월 2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좌찬성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신을 주문사로 삼으셨는데 어제 진언을 의논할 때 신도 참여하였었습니다. 물론 나와 생각해보니 칙서에 복식 기용이라고 하였는데 음식물만 진언하는 것이 마음이 미안합니다. 신이 듣건대 윤자운이 말하길 정동이 칙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했는데 정동이 어떻게 황제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만일 자주 등물을 한씨에게만 바치고 어전에 진언하지 않으면 황제의 뜻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황제의 뜻에 만일 우리나라가 성심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후일에 진언하는 것이 비록 천만 가지가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태감을 보내와서 요구하면 그 패단이 클 것입니다. 전에 의논한 물목을 이미 여러 도에 효유하여 준비하게 하였으니 이것에 의하여 진언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했는데 전교하기를 소위 복이라는 것이 무슨 물건이고 기용이라는 것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진언하는 것이 옳겠는가? 아직 후일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하였다. 성경시록 89년 성종 8년 5월 2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초저녁에 임금이 어여차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찾아보니 공주의 집에서 돌을 끄는 소리였다. 전교하기를 이후로는 비 오는 날에는 역사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으니 이날 비가 왔기 때문이다. 성경시록 89년 성종 8년 5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유구국왕의 사신이 낙생역에 이르러 물에 막혀 오지 못하니 사람을 보내 위로하는 것이었다한가 하니 도승지 현숙교가 대답하기를 비에 막혀 역에 머무르면 지공이 반드시 소로할 것이니 사람을 보내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우승지 임사홍이 말하기를 주즙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오늘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은 고사가 아닙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여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는데 여조에 사례기를 예전에 예의에 없는 것이니 사람을 보낼 것이 없고 만일 은의를 보이고자 하면 제 천정의 위연을 베풀 때 따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거추 대신의 사인이라도 오히려 마땅히 후한 뜻을 보여야 하는데 하며 국왕의 사신이겠는가 하고 곧 예조 낭청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정랑 이종륜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한강에 이르니 사신이 이미 제천정에 오르고 예빈시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신이 신이 이른다는 말을 듣고는 뜰 가운데 내려와 국궁하여 맞이하고 사배례를 행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는 것은 예사가 아닙니다. 주상께서 사신이 비를 무릅쓰고 괴롭게 온다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를 보내어 노상에서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고두하기를 맞이 않았습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원부 대선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지금 홍흔을 오비장으로 삼았으니 그 족친인 부장 송호 이영은 홍흔을 상피해야 합니다. 송호는 동반직을 제수하고 이영은 선장관으로 영전하였으며 홍흔은 본래 쓸만한 재주도 없으면서 공신의 아들인 때문에 당상관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를 물망에 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또 홍흥에게 위장을 제수하였으니 그 뜻을 알지 못하거니와 홍흥에게 무슨 재간이 있다고 병조에서 주의하였습니까? 위장이라는 것은 병조를 통령하고 주례를 수비해야 하니 심히 홍흥에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또 이영은 별로 기록할 만한 재능이 없으면서 부장이 된 것이 이미 분수에 넘치는데 선장관이 되었으니 선장관은 근시하는 직임이어서 부장에 비하면 크게 서로 형격합니다. 동반은 이를 다스리는 관직인데 송호가 배우지 못하여 지식이 없고 게다가 게을러서 가는 데마다 공적이 없으니 동반에 합당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병방 승지 한한이 송호의 동복 매우 부인이 마땅히 상피하는 데 해당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홍흥은 위장의 직임을 빼앗고 이영, 송호는 모두 전 직책에 그대로 두어 요행과 모람의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동반에서 상피가 있으면 서반으로 보내고 서반에서 상피가 있으면 동반으로 보내는 것이 예사이다. 또 병방 승지는 다만 출납할 뿐이고 정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홍흥이 위장에 합당하지 못한지는 병조에 물어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주련은 궁궐을 경호하던 군사가 번들면서 잠자던 곳이다. 성종시록 80권 성종 8년 5월 2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조합의 승지 한한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배우지 못하였는데 은혜를 입어 여기에 이르렀으나 변방에 합당치 못합니다. 비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중궁의 탄일인데 명하여 하례를 정지하게 하니 백관이 표리를 오리었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어유소 등이 와서 아뢰기를 홍후는 일찍이 동반을 여기만 순실한 사람이며 위장이 될 만함으로 청거합니다. 하니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홍후는 제주가 위장에 감당할 만하다 하니 내가 마땅한가 시험할 따름이며 이영, 송호 또한 우천시킨 것은 아니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우천은 영전을 말한다. 좌천 우천. 성전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명숙공주가 말하기를 홍상의 숙부가 장헌 부사 홍층의 처는 병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또 장성한 아들로서 보호하고 치료할 만한 이가 없다고 하니 나에게 홀로 한 누이가 있을 뿐인데 어찌 그 말을 다룰 수 있겠는가. 홍층을 경직에 서임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바야흐로 더위가 심하니 주강 석강을 정지함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앞서서도 심한 추위와 더위 모진 더위에는 주강 석강을 정지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성상의 옥체가 회복되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일기를 살펴 마땅함을 헤아려 행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지함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 관상감정 이종민의 계본에 의거하건대 태일전을 옮겨 세우는데 마땅히 곤방은 충청도 태안의 백화산 서남쪽 고성사 북쪽의 높고 평평한 곳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가 330리라 하니 청컨대 공주로 하여금 영건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곤방은 팔방의 하나로 서남쪽을 말한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홍일호가 와서 아뢰기를 신의 어미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신이 차마 멀리 떨어질 수 없어 감히 아뢰입니다 했는데 도성지 현숙교가 덧붙여 아뢰기를 이 앞서 평안도 절도사 성귀달도 늙은 어미가 있었으나 형제가 다 있다 하여 명하여 부임하게 하였는데 이제 홍일호에게도 형 홍원로가 있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근래에 외변이 있어 모름지기 무략이 있는 자를 뽑아서 차견해야 하므로 경에게 명한 것이다. 경의 어미에게 병이 있으면 내 마땅히 보호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록 81권 성종 8년 6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김용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홍후는 예종조의 중추부 병력이 되어서는 성녀가 본부에 지나는데 홍훈이 호상에 작약하게 기대어 있으므로 즉시 잡아서 의금부에 해부하였으니 그 어리석은 무상함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위장의 직임을 어찌 다른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이 사람이라야 하겠습니까? 송후는 연소하여 호방하며 또 학식이 없습니다. 전에 사포서 별제가 되었으는 태만하여 직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병으로 30일을 채우고는 평택 현감이 되었다가 몇 달을 지나지 못하고서 파출되었으니 그가 동반에 합당하지 못하면 이것을 들어도 알 것입니다. 이영은 본디 호협하다고 일컬었으나 별로 쓸만한 것이 없는 제목입니다. 서사하는 처음에 즉시 부장을 제수한 것이 벌써 분수를 넘은 것인데 상피로 인연하여 또 선정관으로 전전하였으니 요영의 문을 갑자기 여는 것은 불가합니다. 홍헌이 위장이 되면 인원을 갖춰 수행하는 것이니 크게 해로운데 이러지는 않으나 송호와 이영이 요행으로 나아가는 단서는 진실로 대체에 관계됩니다. 주의할 때에는 병방 승지가 비록 출납만을 관장하는 것 같으나 주의할 때는 함께 듣지 않음이 없어 곁에서 청탁을 인연할 형사가 심히 편의합니다. 그러므로 본경을 검하는 것은 이조와 병조와 같으니 어찌 정조의 당상이 아니라 하여 서로 인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자세히 살피소서.
또 병조는 전하께서 홍은이 쓸만한 자인가의 여부를 물으실 때 단지 홍은이 사복시, 전농시, 군기시의 3사를 영입한 것만을 들고 별로 어기고 그릇된 일은 없다고 아뢰었으며 중추부에서 과실을 범한 연후를 들지 않았으니 이미 전설을 잘못하였는데 또다시 비화하여 아첨하고 잘못한 데 관여되었으니 청컨대 그 정씨를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서사는 처음으로 벼슬을 얻음이고 전서는 전형하여 서용합니다. 성전실록 81권 성중 8년 6월 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사은사의 서장관 박효훈이 문견 사건을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1. 태감 정동이 양사를 불러 그의 집에 이르러 험사한 표리를 줬는데 각각 저사, 나, 사, 초, 세필씩이었습니다. 이어서 성질을 전하기를 이제 표리를 주는 것은 특별히 그대들이 신고하여서 온 것을 위로함이 아니고 그대 전하께서 조정을 공경하여 순종하는 것을 사랑했으이다 하고 마침내 칙스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토표피, 석등잔 외에 토산, 물산은 마땅한 데에 따라 진언하도록 하라. 또 두우제 사항은 사언을 외정해서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사신에게 이르기를 본국에서 만약 궁각을 주청하려면 반드시 한 재상이 진언하는 토산물과 한시가 구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게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재상이 오면 내가 상견할 까닭이 없고 말하기 또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1. 태감 김여가 통사 장자유를 불러 한시의 편간을 전하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한시는 윤재상과 조카 한칠애가 앞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간절히 부탁하여 한비에게 아뢰었거니와 내가 이 몇 가지 고국의 물건을 요청하는 까닭은 날마다 고국을 생각하여도 볼 수 없는데 고국의 토산물을 보면 문득 고국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니 고국에 돌아가거든 꼭 구해와서 나에게 주기 바란다. 물목은 다음과 같다. 여러 가지 면주, 낭아, 호아아, 장아아, 청과아, 침가아, 호로아, 회합, 세합, 반합, 중삼도자, 대빛, 나무빛, 점어, 쇠자, 머리털, 세죽선, 소죽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1. 정동이 사람을 시켜 양사와 서장관과 통사 장자의 후를 그 집에 불러 금상 모정 일좌 산호 간자 옥모주 금방 모주 각 일관 백옥 영농 묘자 일족 입합일 대홍직금저사 대홍직금나사 각 한 피를 전하여 주고 이르기를 상상이 한시가 본국에 물건을 보낸 것을 본지 두어 달 만에 한시에게 이르기를 짐도 또한 전하에게 줄 것이 있다 하고 위에 물건을 내어다가 한시를 주며 이르기를 짐이 곧바로 주는 것은 명목이 없으니 그대가 이것을 전하에게 보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조정의 막대한 은혜가 이와 같으니 이 뜻을 제상께서는 아십시오 하였습니다. 또 사부사와 서장관으로 하여금 정청에 나아가게 하고 승지를 전하여 이르기를 그대 나라의 제반 토산물은 모름지기 칙서를 보고서 진언하였음을 짐이 알겠으며 또 금년의 성절사는 모름지기 한치례를 차견하여 한시가 구하는 물건을 갖추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 하니 양사가 묻기를 본국이 만약 토산물을 올리면 예부가에 이자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한 본만을 베껴 전하의 보를 찍어서 직접 동화문에 올리고 예부에는 올리지 마십시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벌써 상상케 하려 윤재상 등 왕경에 돌아가 닿는 것은 오는 6월 20일쯤 될 것인데 그때는 혹시만 더위를 당하여 진봉할 토산물을 장만하기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가을이라야 장만하여 올릴 것입니다 하니 성상께서 이르기를 재상등이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서 진봉하는 물건을 많이 장만하여 한시 처소의 선물과 함께 성절에 한 재상이 가지고 오는 것은 매우 옳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예고를 하여 하직한의 정동이 성지를 받들고 조양문 박 20리 되는 곳에 있는 접객시에 나와 전성하였습니다. 정동이 또 먼저 통주에 이르러 기다렸다가 저녁에 통주 총병관과 더불어 노하의 노선에서 양사와
사장관을 맞아 즐겁게 마시고 한밤이 되었어야 파하였으며 이별에 임하여 정동이 살을 이끌고 걸어서 영문에 이르러 비밀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만약 궁각의 일을 수청하려면 진봉하는 토산물과 한시가 구하는 물건은 마땅히 넉넉하게 갖추어 일시에 봉진하여야지 한 가지라도 뒤지게 하였으면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2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에는 장행 이상은 수금한다 하였으나 제사로 하여금 물어 죄가 있는 이는 경중을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전옥에 가두게 하는 것은 대전의 본의에 어그러집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죄명을 갖추어 기록하여 본조에 이문하여 경중을 분간하여 가두게 하고 만약 함부로 가두는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무신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의정부와 육조의 찬판 이상이 입시하였다. 많이 마친 민발 등에게 호피 각각 한 장씩 주었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김승경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장흥부사 홍칭을 경직으로 받고 제수하라고 전교하셨다 하니 신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복은 문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전국의 중임도 없어 반드시 한 사람이 오래도록 그 사이에 있어야 그 직무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제조가 이 앞서 홍칭을 부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본부에서 법률에 따라 굳이 다투어 윤호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으니 홍칭에게 장흥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제주가 또 청하여 홍칭을 머무르게 하였다 하니 홍칭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 제주가 이를 위하여 구걸하였는지 모르겠으며 며칠이 못되어도 정교를 내리셨는데 신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으므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수령이라는 것은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이요. 관은임으로 선임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조급하게 승진하려는 무리는 거의 수령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그 뜻은 다름이 아니라 육기를 더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관은 원수가 하나가 아니고 때를 쫓아 수행함으로 편안하고 한가하게 날을 보내어도 스스로 보존할 수 있으나 외관은 일신의 직임에 100가지 책무가 모이는 것으로 태만한 자들이 또한 흔히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제 홍칭은 사품 첨정으로서 승급하여 삼품 부사가 되었으므로 스스로 영전으로 여겨야 할 것인데 만약 1호라도 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단연코 청하할 수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세하게 살피소서. 조중조에서 수령을 사피 한자를 6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면하기를 바라는 무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칭에게 만약 뜻이 있었다면 마땅히 이것을 들어서 마음씀이 그릇된 것을 경계해야 하거니와 홍칭에게 만약 뜻이 없었다면 왜 임에 서용하여 구차하게 면하라는 패단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홍칭에게 경직을 제수한 것은 나의 과실이다. 홍칭은 바로 홍상의 숙부이다. 공주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홍칭의 아내가 병으로 괴로워합니다고 한 까닭으로 내가 그 말을 따른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속이지 않은 연후에야 신하도 임금을 속이지 않는 까닭으로 내가 실상대로 말한 것일 뿐이다. 이제 비록 홍칭을 경직에 두었더라도 마침내는 외직에 서용하겠다 하였다. 육기는 지방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이다. 세종 때 종래의 삼기법을 고쳐 만든 것인데 수령이 자주 갈리는 폐단이 없어 한 지방을 오래 다스리게 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성조실록 82권 성종 8년 6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흥부대선 김영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홍칭의 일을 가지고 위로 천총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삼가 정교의 정령함을 들었으니 신등이 비록 지극히 우매하더라도 어찌 성심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건대 홍칭이 면하려 하는 정상을 전하께서 투철하게 아시지 못하는 듯하니 차마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칭이 처음 장흥부사에 제배되었을 땐 사복제조가 홍칭의 유임을 개청하되
언사가 곡진하였으니 어찌 이것이 공천이겠습니까? 반드시 홍층이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성명이 지극히 공정하여 법에 의거에 유능하지 않으셨으나 꾀가 이미 수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인연에 의지하여 반드시 윤허받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친한 일을 친히 하시는 어진 마음은 그 청을 따르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으나 홍칭이 구차하게 면하려 하는 정상은 지극히 방자하니 그 연유를 공문하여 그 주의를 바로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내 과실을 숨기지 않는데 어찌 다시 번거롭게 말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년에 나아가려 하자 영사 김질 윤사헌 등이 아뢰기를 복더위가 바야흐로 혹심하고 또 신등이 어제 우르러 뵙건대 천원이 조금 필요하셨으니 아직은 경년을 정지하실 것을 제3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보름 전에 하나여 정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손비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사안부에서 홍칭이 장흥부사에 바뀌어서 경직에 제수된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뢰었더니 전교하기를 공주가 말한 까닭으로 부득이 달았으니 이것은 내 과실이다 라고 하셨다 합니다. 신등은 허물을 알고서 숨기지 않는 것은 성덕의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칭이 만약 면하려는 생각이 없이 엄밀히 공주에게 부탁하였다면 공주가 어떻게 그 뜻을 알고서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홍칭이 스스로 현저하게 연고를 빙자하면 반드시 준기불서의 죄에 걸리게 될 것이므로 공주에게 의탁하여 영달을 얻으려고 요량한 것이니 이것은 비록 면하라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는 하나 그 실상은 현저하게 연고를 빙자한 것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신등은 또 들으니 사복시 제조가 본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외직에 사용하지 말라고 청하였다 합니다. 홍칭이 사복에 어떠한 재능이 있겠습니까? 잘 맡아 하는 일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역시 홍칭이 구임을 핑계하여 슬며시 부탁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홍칭이 안으로는 공주를 의지하고 밖으로는 제조에게 의지하여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무상한데 이래도 다스리지 않으면 어찌 홍칭만 징계되는 것이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규면하려는 무리가 이것을 본받아 떼지어 일어나서 법도 이 때문에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예군자는 그 허물이 있으면 일식몰식처럼 분명하여 백성이 모두 볼 수 있고 그 고침에 미쳐서는 백성이 모두 우러러본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벌써 그 허물을 아시고 숨기지 않으셨으니 고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홍칭을 법에 따라 죄주며 아우러 제조가 홍칭을 비유한 죄도 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계과해야 하겠으나 홍칭은 홍상과 바로 한 집안이니 공주가 어찌 홍칭의 집안일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제 경등이 공문할 것을 청하나 그러자면 공주를 공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복제주는 다만 마정의 큰일 때문에 아뢰었으니 또한 공문할 수가 없다. 홍칭은 마침내 외직에 사용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무대상 김영류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건대 종부시에서 불임군 이식이 안천군 권평의 첩인 기생 금강아를 가늠한 죄를 개청하니 명하여 구사만을 몰수하게 하셨다 합니다. 신등이 헤아려 보건대 세족이 위에 있으면서 서로 처첩을 훔치는 것은 진시로 세쇄하의 일이며 엄난한 풍습이니 당당한 성조의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마땅하겠습니까? 하물며 종치는 부귀한 가운데에 나았으니 진시로 예의로서 그 마음을 기르고 염치로서 그 죄를 여행함이 없으면 방벽하고 사치하며 어느 곳인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식은 종실의 지친이나 권팽도 옹주의 아들이므로 청리의 거실인데 금강아가 비록 창기라고는 하나 권팽이 사랑하는 첩이 되어 어린 자식까지 둔 것을 식이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알고서도 끓이지 않았으니 음종하는 버릇이 이것을 계제로 번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또 관대하게 용서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면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습속이 견문에 익숙하여 날로 온당한 대로 나아가 마지막에 생기는 패단은 거의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의식은 직위가 높은 종신인데 도보로 상종하기에 이르렀으니 형세가 반드시 예복을 벗고 추종하는 자를 물리치고서 어두운 밤에 미행하였을 것입니다. 의외의 일이 있어 혹 협소한 자에게 해를 받거나 도적이 엿보는 바가 되어 한번 그 몸을 그르칠 것 같으면 그 종실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역경에 이르기를 어려서 바른 것을 기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식은 나이가 바야흐로 어리어 직위가 정해지지 못하였으므로 엄격하게 다스리면 뉘우쳐서 착한 쪽으로 향하고 가볍게 용서하면 방자하게 악하게 될 것이니 선악의 기미를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금강하는 처음에 권팽과 간음하여 권팽으로 하여금 정처를 소박하게 하였으며 조롱하고 고혹하여 그 행실을 문란하게 하고 엄탕함이 절도가 없게 하였으므로 이미 처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권팽의 오촌 조카인 이식과 사통하여 족친임을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레 서로 야합하여 행동이 금수와 같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의 자운하가 먼저 강양군 이용의 첩이 되고 이용의 사촌 매부인 유철손과 서로 간통하였으므로 잔업의 비복으로 정속하였으니 창건대 금강아를 자운하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엄란한 풍속을 금하지 않으면 장차 상중에 이를 것이므로 이 시기 비록 지친이지만 이미 그 죄를 다스렸고 또 종부시의 청을 따라 금강아를 장형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더 하겠느냐 하였다. 상중은 엄사를 말한다. 성종실록 82권 성종 8년 6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유구 국왕 상득이 내원 리주 등을 보내어 내빙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순토는 부처님의 자손이시니 백성은 해를 사모하듯이 따르고 외방에서는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바라며 지극히 간절하게 빕니다. 대저 유구라는 나라는 만리 밖의 더운 남방의 미개한 지방에 있어 붕세와 경환의 소굴이므로 대국과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수개월의 글과 패백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화 6년에 마침 일본에서 사신이 가는 편에 냉천진의 가선 대부 동지 중추 부사 신중에게 청하여 전하에게 글을 올렸더니 멀리서 온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총명이 분수에 넘치니 지금까지 덕음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누방의 가신 내원리주 한 사람을 신사로 삼고 부비는 신, 우, 위, 문, 위로 하여금 우선 모양만 갖추어 보냅니다. 관은 여럿을 보내야 하겠으나 근자에 살주의 소란이 봉기하여 전쟁이 그치지 않거니와 살주는 유구에서 가는 도중에 당하여 장사하는 선박의 왕래가 끊임없이 서로 있는 요긴한 나루이기는 하나 남은 재앙이 종행하여 바닷가가 편안하지 못하니 이 때문에 사자만을 외롭게 보내고 수행하는 자를 많이 달려 보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먼저 우리에게 갈라준 인전의 반쪽을 전하에게 두시고 앞으로 올 사자에게 주 왕래하는 쉼표로 삼게 하셨거니와 이제 두 사자가 그 반쪽 인전을 가져가서 전하를 뵙기를 상할 것인데 그것이 들어맞는 부절입니다. 또 지난 날에 내려주신 진귀한 산으로 낱낱이 가져온 품목을 기록하여 이번에 가는 사자편에 붙이니 멀리 베푸신 은혜가 누방에 미칠 것을 살피소서. 또 누방이 데비로사나에 있는 보존한 집을 창건하여 선왕의 명복을 돕고 겸하여 성궁의 만안을 보호하는 일을 아뢰고 따라서 사호를 전하에게 봉청하였더니 특별히 명신한 전하의 어필을 내려주시어 인당에 걸었는데 자의가 병연하여 미천한 곳의 광하가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운당의 고사와 아울러 법당의 방장이 온전히 다 갖추지 못하였으면 대개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매우 염치 없기는 하나 대국에서 재물을 얻어 우리 원력을 성취하리 하니 동전, 면주, 목면 등 1만 민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공력을 완전히 마치는 것은 기일을 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설교하는 것은 갈래가 많으나 착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궤도가 하나이므로
부처의 도에 의지하고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치는 각행이 원만할 것이니 전하께서 상대에 얽매이지 말고 그 베푸심에 인색하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한 발자국의 막힘도 없이 다 대왕의 대원 각해가 되어 짠맛을 함께 볼 것입니다. 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찮은 토산물을 별폭과 같이 갖추어 보냅니다 하고 그 별폭에는 단목 1만근, 납자 5천근, 호초 1천근, 정향 300근, 향 200근, 자단 100근, 단향 100근, 목향 100근, 감초 100근, 대복자 50근, 사탕 100근, 수우각 100본, 천축 주웅 2개 등 2000본, 대피 200매, 종수 기청자 1대, 청자향로 1개, 공자구 200이었다. 고사는 선사의 도사, 절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절의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이고 부사는 그의 삼력의 총칭이다. 방장은 화상, 국상, 주실 등의 높은 중들이 거처하는 처소이다. 유마 거사가 일장 사방의 작은 방에서 수행하는 데서 유래되어 선실을 방장이라고 이르게 되었다. 미는 일천전을 말한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종중국의 사자 소구가 하직하였는데 예조에서 보내는 답세에 이르기를 기궁의 국왕 전하께서 여러 번 신사를 보내어 언건한 뜻을 다하셨으니 의리가 마땅히 보빙해야 하겠으나 다만 기국의 군사의 우환이 있기 때문에 빅례를 닫지 못하다가 근간의 전쟁이 조금 그치었다고 듣고 금년 가을에 사신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족하가 오로지 사자를 보내어 급히 그를 보내어 병난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신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알리왔기 때문에 아직 정제하고 명년 봄이 되거든 신을 보낼 것이니 족하는 우리 전하께서 교린하는 의리를 깊이 알고 소홀히 하지 않으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손비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홍칭의 주회를 다스리는 일을 가지고서 외람되게 신청에 진달하였더니 분부하시기를 내가 마땅히 과실을 고치고 홍칭도 외직에 서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주는 본디 한 집안인데 어찌 홍칭의 부탁을 받은 연후에야 알고서 말하였겠는가. 또 이 일을 공주에게 물을 수 없고 제조의 부탁도 역시 홍칭이 마정을 알기 때문이었다 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홍칭은 첨정으로서 부사가 되었으니 이것은 승천한 것입니다. 홍칭이 면하려고는 생각이 없으면 공주가 비록 한 집안이라도 어찌 홍칭의 뜻을 알고서 위로 천총을 번거롭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몰래 부탁한 형상은 반드시 공주에게 물었어야 알 것이 아닙니다. 또 홍칭이 비록 조금 마정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복을 맡은 사람 중에 마정을 아는 자가 이 사람뿐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정숙도 구임으로써 홍주 목사로 나갔습니다. 이제로부터 보건대 정숙이 마정을 아는 것이 어찌 홍칭보다 못하겠습니까마는 당시 제주가 적연히 말이 없었는데 이제 홍칭에 대하여선 두 번이나 말하였으니 이것은 정숙은 청하지 않고 홍칭이 청한 것입니다. 삼가대전을 상고하건대 외관이 연구를 청탁하여 규면하는 자는 그 재임하는 기간에 준하여 서용하지 않고 서용한 때에는 도로 외관에 제수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홍칭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의탁하는 형상은 다른 사람이 연구를 칭탁하여 규면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그 죄가 어찌 다만 준기불서에 그치겠습니까? 이제 만약 외직에 사용하는 데 그치게 되면 이것은 준기불서의 법도 행해지지 않는 것이니 홍칭이 무엇으로 징계두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회의 돌이켜서 밝게 결단하여 법에 따라 홍칭을 죄주고 아울러 제주, 윤자운, 항치영이 청탁을 듣고서 외람되게 아는 죄를 무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옳다. 그러나 홍칭이 만약 부탁하였다면 어찌 공주에게 뒤에 하고 제주에게 먼저 하려 하였겠는가. 또 내가 이미 과실을 뉘우쳤고 홍칭은 외직에 소용할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
성경실록 81권 성경 8년 6월 6일 신중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은 김영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 시기 범한 것은 풍화가에 관계되는데 별도 행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벌도 행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법을 보이겠습니까? 구사를 몰수하는 것은 죄가 경한 자에게 종합 가운데서 통상 시행하여 그 태만을 경계하는 데 지나지 않은 것인데 이 시기 간통한 일과 같은 일을 어찌 이와 마찬가지로 과제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법을 상고하여 죄를 정하시어 부끄럽게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선비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홍칭의 주를 다스리는 일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신청을 어지럽혔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니 서운합니다.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건대 홍칭이 처음에 공주에게 부탁할 줄 모른 것이 아니고 그 먼저 제조에게 청탁한 까닭은 전하의 명철과 공의를 두려워하고 공사를 빙자하여 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공사를 빙자하여 얻지 못하고 할 수 없게 된 연후에야 공주에게 의탁하여 인연으로 아뢰어 틀림없이 이루려고 한 것이니 그 계략이 간사하고도 교묘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 간사하고 교묘한 형상은 비록 신들에게 어리석은 자로서 오히려 알겠는데 하물며 명철하신 전하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밝기가 이를과 같고 공변되기가 천지와 같으신데 이르를 밝음을 더럽히고 천지의 공변됨을 욕되게 하여 전하로 하여금 허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는 자가 홍칭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성헌을 삼가 지키시어 견고하기가 금슬 것 같은데 교활한 생각을 품고 내외의 형세를 빙자하여 국가의 성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홍칭이 아닙니까? 홍칭은 이미 전하에게 누를 끼치고 또 전법을 무너뜨렸으니 비록 중과불서의 죄에 처하더라도 그 죄를 다스리기에 족하지 않은데 전하는 불문에 붙이고 장차 외직에 사용하겠다는 데 그치시니 신등은 그의 의혹됩니다. 전하께서는 벌써 허물을 뉘우치셨으나 이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회개하였다는 실상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못하겠습니다. 또 제조 홍칭의 청탁을 듣고 슬며시 사사로이 비유하려는 마음을 품어 거짓으로 공사를 칭탁하고 두 번이나 외람됨을 무릅쓰고 진달하였으니 그 사정을 쓴 것을 따져보면 홍칭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홍칭을 법에 따라 죄해 주시고 아울러 제조도 논죄 하소서 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말한 것을 보니 내가 매우 바르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 일은 사사로운 것이며 공변된 것이 아니니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허물을 듣고 즉시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거니와 이제 직언을 들었는데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나무가 목줄을 따르면 바르다고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거듭 새기겠다. 그대들이 제 직분을 게으리하지 않고 착한 말을 아뢰어 간사한 것을 막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제조에게는 사정이 없었으니 논지할 수가 없다. 홍칭은 그대들이 청한 대로 기한에 준하여 소용하지 않겠다 하였다. 참으로 바르시다. 성전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개성부의 관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이번 5월 16일 밤에 크게 천둥하고 산석이 무너져 관음 굴사가 거의 다 덮여 눌리고 불상도 간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관음굴은 바로 본주에서 왕실을 위하여 수륙제를 행하는 곳인데 이제 무너져서 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개성부로 하여금 다시 수륙제를 감당할 만한 사사를 가리어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홍칭은 기한에 준하여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이성사람 엄산이 이 시에의 처자가 중원에서 사면을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방면되었다고 그 짓을 말하여 무사람의 귀를 현혹한 죄는 율문에 의하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록 82권 성종 8년 6월 8일 계묘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종 가질동과 도망 중에 있는 종 박효대가
저화를 위조한 죄는 율문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하고 백정, 박영이 절도를 재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회춘에 사는 골간 사지 수리무응아에게 따라 살던 야인 야오대가 처인 올량업의 여자 우두거와 손자 주양아를 거느리고 와서 의탁하며 말하기를 본토인 그 양성에 돌아가기를 원하니야 만일 돌아갈 수 없다면 경내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야오대는 중국인이 아니며 또 그 양성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어 보내기가 실로 어려우므로 우선 경흥에 머물러 두고 명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정난종에게 하유하기를 경이 아린 야오대는 족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아내도 중국 사람이 아니며 원래 살던 그 양성이 만약 중국 땅이 아니라면 보내기가 과연 어려우니 우선은 손에 따라 유치하는 것이 옳으며 만일 본주가 와서 찾으면 돌려주고 만약 와서 찾지 않을 것 같으면 편의에 따라 본주에게 전해 일러서 변헌이 생기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서반의 직을 받은 인원이 만일 난신에 연주하되어 동반에 서용되지 못하게 된 자가 의례 수령을 지내지 않았다 하여 사품의 계좌에 오를 수 없는 것은 매우 무리하니 이제부터는 그 사만에 따라 계좌를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사대부 집의 혼인할 나이의 한도는 대전에 실려 있으나 종실만은 나이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서 이로 말미암아 종실의 집에서는 혹 겨우 포대기에 있으면서 강제로 납해하게 하고 혹은 어리고 젊음이 두드러지게 다른데 강제로 혼인하여 혼인하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다. 종친이 혼인을 의논할 나이의 한도와 종친과 혼인하지 않으려고 그 자녀의 나이를 숨기는 자의 주의를 논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장문주 삼도위 정성 비전주 상송부 신전 능등수 원덕 대마주 태수 종정국 수호대관 종 조육 성준 월중수 종성 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영안부도 절도사 정난종이 치게하기를 올량압 중추 이다롱 합이 와서 고하기를 전일에 올량압 마간이 회령에 이르러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압이 아합은 화가 나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여 나수의 자녀와 가산을 빼앗았으므로 나수가 병사를 모아 도둑질을 하려고 꾀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정난종에게 하유하기를 이제 경의 아름으로 말미암아 나수가 도둑질을 하려고 꾀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방비에 있어서는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항상 조치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2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김영유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엎드려 사복제조가 구임에 합당한 인원을 개청하되 사직령 허계 군기시 첨정 이인문 장학원 첨정 안철양 형조정랑 김언신 돈영부 판관 강거효 성균관 직강 홍자아를 아뢰었다 합니다. 만약 문예로 첨가하였다면 직무가 문한이 있을 것이 아니고 만약 무예로 첨가하였다면 선택한 것이 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그 소위를 상고하건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으며 타관을 침범하여 사람을 첨가하는 것은 대체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홍칭을 부정으로 삼고 성건을 첩정으로 삼으려 하더니 건자에는 홍칭을 유임하고 외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여
두 번 대관을 탄핵을 입었는데 이것은 전하께서도 자세히 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감히 옛 관계를 원용하여 어미를 모독하고 전조의 임무를 침범하여 요행으로 승진하는 문을 열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단으로 사유를 추국하여 그 죄를 결단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10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영안부터 절도사 정난종의 계본에 의가히 아뢰기를 회령에 사는 알타리 사제 고호의 아들 승례는 활 쏘고 말타기를 잘하며 우리나라 말을 익히고 겸하여 문자를 배웠는데 입조하여 수귀하고자 한다 하니 그 성의가 가상합니다. 청가대에 올라와서 수귀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